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와. 책걸상 48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괜찮다. 횟수를 계속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처음에 사실 그 1회 시즌 1 때는 매번 회차를 막 이렇게 카운팅 했었어요. 했었나 한동안? 했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카운팅하는 게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카운팅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500회가 가까이 오니까 카운팅을 하게 되네요. 그 되게 이제 오래된 기업, 오래된 식당들은 몇 년도 창업, since 얼마, 뭐 established 몇 이런 거 하잖아. 우리도 since 2017 아니 그거보다 그냥 여기 483회 이런 게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있어 보이죠. 오래된 거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작년에 쉬지만 않았어도 막 이런 기록도 세울 수 있었는데 몇 년간 한 해도 쉬지 않고 한 주도 쉬지 않고 이런 거. 요즘은 좀 쉬어주는 게 우리 너무 쉬지 않는 것도 트렌드에 맞지 않아. 아니 아니 옛날 사람이어서 새로운 시즌 맞아. 뭐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빼고는 한 주도 쉬지 않고 뭐 이렇게 말하면 되지. 네. 대단하십니다. 그나저나 계속 고민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 시즌 4 제작비 마련 펀딩과 관련해서 딱 하나 정해진 게 있습니다. 정했습니다. 제가 시작 날짜. 이 방송 나가는 날로부터 일주일 후 11월 22일에 시작하겠습니다. 그 박평과 함께 시작하네요. 11월 22일 방송도 박평이랑 함께 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게요. 본의 아니게 함께하는 중요한 지점마다. 네. 이거 박평 책임이에요. 안 되면. 11월 22일부터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 이번 기간도 좀 기네요. 뭐 그래봐야 뭐 한 20일? 20일? 네, 20일 채 안 되는 기간. 보통 그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해요? 통상적으로?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도달할 때까지. 근데 뭐 몇 달 동안 하는 팀도 있고 뭐 한 일주일 하는 팀도 있고 저희는 이제 한 3주 가까이. 3주. 네. 맞아요. 3주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19일 동안 약간 하네요. 구질구질해 보여. 19일. 2주는 좀 짧아 보이고. 19일 동안 진행해 보겠습니다. 상품도 대체로 다 구성을 했어요. 저 이게 보니까 JYP가 볼 때마다 막 얼굴도 작아지는 것 같고 흰머리도 좀 느는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오면 인사도 해주시고 밝게 이제 맞이해 주시는데 근데 방금 오자마자 즐거운 얘기 하고 있었는데도 막 한숨부터 쉬고. 한숨과 함께 자리에 착석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텀블벅 상품 구성을 했는데, 야 의견을 대폭 반영했어요. JYP 신앙송. 애성시 낭송 USB 없습니다. 그거는. 네, 없어요. 없지만 더한 게 있어요. 더한 게 이것도 책걸상 애청자 중에 한 분이 추천을 하셨던 건데 JYP가 직접 읽은 여행 준비의 기술 오디오북. 네, 요거를 드리려고 계획을 네. 세웠습니다. 아마 채땡땡땡님께서 오디오북 만들어 보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나? 그분 누군지 좀 사실 까먹었는데 죄송합니다만 JYP 책은 JYP가 직접 읽고 YG 책은 가능하면 성우가 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분 계셨는데 너무나 직설적으로 그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성우를 섭외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섭외할 필요 없이 전문 용어로 이제 몸빵이라고 하죠. 네. JYP가 그냥 몸을 팔아서 한 8시간 걸리죠? 보통 이거 책 한 권 읽으려면. 네.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엔진하고 이러면 엔진하니까. 그 프로듀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따라 달렸죠. 프로듀서를 제가 직접 할 거기 때문에 옆에서 이 부분 다시 읽어주시죠. 여러분 됐어 그냥 해 그냥 넘어가. 자신에게 관대하게. 자신에게 관대하게. 아직 뭐 녹음 안 했습니다만 하려고요. 아니 그 이번에 텀블벅 상품으로 JYP가 직접 읽은 여행 준비 기술 오디오북이 메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메인 상품이죠.
모두에게 다 돌아가는 메인 상품? 아니, 모두에게는 아닙니다. 아, 모두에게는 네. 아닌가요? 네, 하여튼 저희가 상품을 지금 한 옵션을 6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한 4가지 정도 좀 비싼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 네. 여기서 비싸다는 건 뭐 10만 원 이상. 그렇죠. 네, 10만 원 이상 정도의 성애를 보이신 애청자들께는 JYP가 직접 읽은 여행 준비의 기술 오디오북을 디폴트로 드리고요. 뭐 JYP가 직접 읽은 여행 준비의 기술 오디오북이 너무 좋아서 혹은 소수의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YG가 읽은 것도 괜찮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실비 펀딩을 다시 받아가지고 다음에 제가 새로 그것만 따로 제가 강량구의 강한 과학을 직접 읽어서 안 그 돼.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발음으로 읽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6가지 옵션 중에 모든 곳에 다 들어가는 거는 냉장고 자석. 네. 이것도 지금 디자인이 확정이 안 됐는데 책걸상 로고가 아마 들어간 냉장고 자석을 하나. 책걸상 냉장고 자석. 이게 상품 구성을 JYP가 하니까 모든 게 다 JYP 취향대로 이렇게. 네. 그리고 온라인 팬미팅 입장권. 네. 네.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한 2번 정도 참여하실 수 있는 티켓도 그 있고요. 온라인 팬미팅은 우리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요? 연말에 그 펀딩 성사 기념으로 이렇게 한번 쫙 하고 뭐 해보는 건 어때요? 연말은 너무 빠듯하면 뭐 연초에라도 예. 하여튼 굉장히 뭐 빠른 시일 빠른 시일에. 시즌 네. 4 시작 만약에 하게 되면 네. 그 시작하는 거를 기뻐하면서 한번 하죠. 뭐. 네, 그리고 그 JYP와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JYP가 맨날 이렇게 건달처럼 건들건들 들고 다니는 토트팩이 있거든요. 이게 JYP 패션인데 그 토트팩을 또 상품 구성에 넣으셨네요. 그 상품 1, 2, 3, 4, 5, 6 중에서 3번, 4번 네, 3번, 4번 상품을 선택하신 분은 제가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디자인의 네, 똑같은 디자인. 토트백 네. 색상도 여러 가지. 네. 실제로 JYP는 여러 색이 있어요, 이게. 아, 여러 색이 있으세요? 네, 여러 색이 있습니다. 저는 블루 들고 다니는 것밖에 못 봤는데. 뭐 네이비라고 하죠. 네. 아, 네이비입니까? 네이비를 가장 많이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게 JYP 템들 이렇게 여러 가지 받는 거네. 이제 가방, 마그네틱, 가방, 목소리 뭐. 그렇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몸을 상품으로 걸겠네. 사인도 하나 팔 걸 그랬나? 아니 이런 거 뭐 JYP와 뭐 한 끼 식사 뭐 이런 거 해보죠. 그런 거 하잖아요. 한 끼 식사는 네 아주 비싸게 팔아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지난번처럼 이제 헌정 방송 딱 10개만 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게 일부 상품에는 상품 역시 3, 4에만 들어 있는 건데 저희가 하는 이 녹음 현장을 라이브로 보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매번 녹음할 때마다 할 수는 없고 지금 계획이 한 뭐 10번 정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2주 연속 2주치를 한꺼번에 녹음할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2번이라고 치고 네.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 달아놓고 우리가 이제 카메라 의식하면서 저 인간들이 진짜 거의 생방송 같은 거냐 아니면 NG가 얼마나 많이 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죠. 이미지 말하자면. 관리해야 되겠네. 그날은 좀 옷도 좀 갖춰 입고 오시고 YG도 오늘처럼 그러고 오지 말고 맨날 옷 갖춰 입고 와요. 오늘도 이렇게 방송하고 왔어요. 오늘 굉장히 잘 갖춰 입고 온 의관을 정제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등등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요. 상품 구성을 했고 제일 간단한 걸로는 이제 저희가 크루들이 낸 책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8권 각자 2권씩 해가지고 8권의 책을 사인본을 드리는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준비의 기술과 개념 의료, 과학의 품격, 강한 과학, 그리고 다정 소감, 전국 축제 자랑, 책 만드는 일, 읽을 것들은 이토록 쌓여가고 이렇게 8종류의 책 중에서 한 권 고르시면 저자가 이렇게 받으시는 분 이름 써가지고 사인해서 보내드리는 거. 요것도 이제 상품으로 하나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가장 저렴한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형편은 좀 그렇지만 니네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석만 딸랑 사실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정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를. 네. 근데 이제 최종 목표 액수만 안 정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못 정했어요. YG는 지금 계속 3천만 원 가자. 된다. 또 안 되면 또 어떻냐. 안 되면 어떻냐. 네. 그리고 근데 이제 JYP는 안 될 것 같다. 이게 되겠냐. 근데 YG가 뭐라 그랬냐면 3천만 원이 다 돼도 우리 제작비가 모자란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제가 반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미리 여기저기 막 이렇게 좀 땡겨오는 기본 제작비가 좀 있는데 그게 지금 시즌 1, 2, 3에 비해서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들 이렇게 막 고맙다, 뭐 잘 듣고 있다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돈을 안 주시네. 이게 이 체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풀뿌리 책걸상의 애청자들의 호응도는 높아지는데 뭔가 책걸상의 대사회적 영향력이랄까. 정확하게 말하면 책걸상의 대사회적 영향력이라기보다는 JYP나 YG의 대사회적 영향력이겠죠. 이게 좀 쪼그라들고 있는 건지. 아니, JYP는 원래 사회적 영향력이 없어요, 별로. 근데 YG의 사회적 영향력이 그 무슨 흑서 내고 이러면서 되게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실속이 없다. 맞아요. 아무런 실속이 없어요. 영향력이 진짜. 꽝이다. 네. 그래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예전에는 이 정도 딱 되면은 뭐 얼마면 돼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한번 만나자든지 이런 게 또 기가 막히게 딱딱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약간 디폴트로 이렇게 밑에 깐 다음에 약간 여유 있게 펀딩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쉽지 않네요. 이제 책걸상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시간이 지속되고 그러면 뭐랄까 색깔도 좀 다양해지고 이렇게 확산되면서 대중화되고 뭔가 타협하고 대중 친화적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 정말 보기 드물게 자기 색깔을 유지하고 있거나 더 강하게 색깔을 찾아가는 그러니까요. 방송. 망하는 지름길이 나가는 지름길은 약간 꼰대 방송인 거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에 박평선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제가요? 박평선 유체이따라법으로 막 이야기를 해서 저의 대사회적 영향력. 아니 박평에 참여함으로써 박평에 뭔가 이렇게 다른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맞아요.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이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손님 이게- 모셔놓고 갑자기 네. 구박하는 마지막 되니까 분위기 되게 안 좋아지네. 책임 소지를. 우리 어쩌면은 음. 혹시 막방하고 이렇게 쪼개질 때 되면은 막 서로 삿대질하면서 너 욕하고. 때문에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심각합니다. 이 500회 방송 못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500회는 보너스 트랙 이게 앞으로 몇 번 더 하겠지만 그거 다 해도 500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4를 해야 500회가 넘어가는 건데 우리 그냥 김치국도 마셨네. 단톡방에서는 500회 특집 뭐 할까 막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음. 잘 되겠죠 뭐. 네. 하여튼 아직 결정은 못 하신 거죠. 지금- 최종 금액. 네, 지금 날짜하고 상품 구성까지 다 했는데 목표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뭐 둘 중에 하나예요. YG의 의견대로 3천만 원으로 그냥 미친 척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JYP는 좀 간이 작잖아요. 그래서 JYP가 정말 간을 막 부풀려가지고 크게 지른 게 작년에 2배, 2,400만 원까지 한번 해보자. 지금 둘 중에 하나로 결론 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턴도 사실 아닌데. 아니 그리고
그 JYP는 절대 모를 텐데 그 폴리에나라고 하는 그 이제 소설이 있어요. 폴리에나가 주인공인 폴리에나? 폴리에나. 오늘 저 방송에서 처음으로 책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네, 폴리에나. 흔히 이제 그 긍정의 화신 혹은 낙관론의 화신으로 불리는 거죠. 네. 그 폴리에나가 뭔데요? 그게? 아니, 주인공 이름이에요. 폴리에나라고 하는 그 청소년 엘리노 포터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 작가가 1913년에 펴낸 책인데 이제 가난한 목사에 따른 폴리에나가 양친을 잃고서 숙모집에 가서 사는데 어쨌든 그 폴리에나의 상황을 보면은 뭐 자신의 상황을 긍정하거나 낙관할 만한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되게 낙관하면서 되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책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폴리에나는 요즘에는 약간 좀 비꼬거나 아니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의 비유로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책 없이 낙관하거나 긍정하거나 혹은 뭐 긍정만 하면 세상이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사고를 부추기는 사람들을 보고서 약간 폴리에나에 뭐 이러면서 이제 놀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지만 저는 뭐 일상에서는 또 그런 폴리에나의 태도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JYP랑 전혀 안 어울리는 캐릭터인데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 아무튼 네 11월 22일 날 텀블벅에서 펀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폴리에나를 완전 무시하는 겁니까?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는 거의 귀등으로도 아 안 이런 책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받지도 않았어. 비룡소에서 나왔네요. 2019년에. 아동책입니까? 네, 아동책이죠. 폴리에나 자체가 한 뭐 12살 뭐 이 정도 되는 그 소녀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항상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나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동화거든요. 동화. 약간 장편 동화. 비룡소 클래식 시리즈에서 2019년에 다시 나온 폴리에나 낙천주의자의 대명사 폴리에나 네. 뭐 이런 카피들이 눈에 보이네요. 박평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맞아요. 참 좋은 책 많이 냅니다. 네. 네. 그 비룡소 클래식 시리즈 정말 그 주옥 같은 시리즈죠. 세계문학 전지. 자, 이렇게 받아주면 되는 거죠, 이 정도? 네. 정말 천재진행자. 넘어가도 될까요, 이제? 네, 넘어가죠. 네. 네, 22일 날 펀딩 시작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고른 책은 이 폴리에나랑은 전혀 극과 극의. 그러게요. 이런 책을 할 건데 폴리에나 얘기는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펀딩을 막 이렇게 독려해야 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밝고 희망차고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막 이렇게 세상은 살만한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을 골랐어야 되네. 왜 우리가 이 책을 골랐지? 우리 색깔 잃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의 책은요, 기리노 나스오의 일몰의 저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그 YG가 기리노 나스오 팬이라는 건 책걸상 애청자들이 잘 아실 테니까 혹시 이것도 YG가 고른 게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 유혹하는 YG에서 기리노 나스오의 세계적인 대표작인 아웃도 추천을 했으면서 그리고 또 몇몇 애청자들이 막 싫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 알면서도 굳이 또 기리노 나스오의 2020년의 편의 신작을 추천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실 애청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한 거 아닙니다. 요거는 박평 픽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그리고 박평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기리노 나스오에게 꽂혀가지고 기리노 나스오 책을 막 모으고 있다면서요. 저는 이제 그 기리노 나스오 책이 황금가지, 그러니까 미눔사의 계열사인 이제 장르 소설을 출간하는 황금가지에서 기리노 나스오 소설을 많이 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책을 읽고 기리노 나스오에 대해서 좀 물어볼 게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황금가지 주간님한테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면 기리노 나스오라면 이 책은 읽어야지. 그럼 내가 몇 책 좀 읽을 만한 것들을 좀 가져다 주겠다. 그러고 제 책상 위에 탑을 쌓아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시다니 그랬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그 황금가지 네. 주관님도 기리노 나쏘 팬이라고 하시죠. 네네. 근데 어느 지점부터는 기리노 나쏘 소설을 안 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작품 색깔이 조금 이제 바뀌고 그러면서 많이 출간은 요즘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책도 미님사 계열인 그 황금가지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기리노 나쏘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좀 사회파 소설가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해졌죠. 네. 그래서 장르 소설가라기보다는 사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 소설의 알레고리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풍이 짙어져 가지고 황금가지에서는 이건 좀 약간 거리를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기리노 나쏘 작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일몰의 저편을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이게 앞에서 쭉 읽어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안 읽었습니까? 안 읽었고 단 한 편도?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그렇게 뭐 기리노 얘기를 나쏘 하셔도 이야기를 했어도 이렇게 박평이 그 뭐 시체말로 곤조가 있어서 전혀 안 읽- 곤조라기보단 취향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별로 그런 거 안 읽고 싶다. 거부감. 근데 이제 올해 이제 그 관심을 가지게 된 이제 문화 혹은 이제 용어 중에 하나로 이제 캔슬 컬처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캔슬 컬처라는 게 뭐 이제 한국어로 이제 막 번역했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 이제 관련된 책들로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 이 일몰의 저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캔슬 컬처라는 게 취소 문화, 직역을 하자면 취소 문화인 건데 이제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좀 인터넷 몰매 네. 문화 그리고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런 것이 어떤 비판의 과정이나 충분한 비난 과정 없이 그냥 취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언파를 한다든지 네. 취소한다든지 구독 삭제, 취소. 네. 삭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캔슬 컬처의 대상이 많이 되잖아요. 많이 되죠.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 만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뜻밖에도 제가 캔슬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캔슬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분이 저를 캔슬을 막 해요. 왜 가끔씩 날 잡아서 캔슬 하더만. 아니 제가 별로 그렇지 않아요. 또 그리고 캔슬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가면은 이미 검색해 보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이제 최근이라고는 할 수 없죠. 올 4월 달에 가주 의식으로가 이제 BBC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한 번 또 이 캔슬 컬처라는 거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서의 캔슬 컬처가 아니라 비판적으로 우려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것이 이제 젊은 작가들에게 어떤 검열을 하게 하는 일종의 문화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조금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논쟁적이고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온라인 서점에서 막 찾아보다가 이제 일몰의 저편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됐고 소개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이제 정치적 올바름과 창작의 자유 혹은 뭐 표현의 자유 이런 가치가 좀 충돌하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논쟁적인 화두를 던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봤더니 좀 흥미로웠고 되게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기리노 나쏘의 다른 작품들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네, 결이 다르죠. 당연하죠. 요거를 보고 기리노 나쏘 정말 좋다라고 다른 책을 읽으면 또 전혀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리노 나쏘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1951년생이더라고요. 이제 이른이 넘은. 그러니까 1951년생이면 우리나라로 작가죠. 따지면 그러니까 일본 작가로 따지면 하루키랑 같은 연배고 우리나라 작가로 따지면 이문열 등과 같은 연배의 작가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지금 뭐 70대의 문단의 원로 취급을 받고 그 항상 문단에 가장 존경받는 원로가 맡는 직위가 있잖아요. 그 팬클럽 협회 회장. 그 일본 팬클럽 협회 팬클럽 맞죠? 팬클럽. 네, 일본 팬클럽 협회 회장을 기리노 나쏘가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리노 나쏘가 만약에 한국 작가였다 그러면은 무슨 예술원 회원으로 한 달에 한 뭐 100 몇십만 원씩 이렇게
그 뭐 받으면서 이제 고상한 시상식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덕담회나 할 이제 그런 연배의 작가인데 그분이 자기가 심사위원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자신의 작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같은 것들을 지켜보면서 아 이건 지금 뭔가 심상치 않다. 뭔가 수상하다. 이럴 때 내가 아니면 누가 쓴소리를 하겠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신이 즐겨서 사용하는 작품의 어떤 설정을 빌려와가지고 이 일몰의 저편이라는 책에 담은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읽히더라고요. 저는 기리노라스의 책을 뭐 데뷔작부터 뭐 최근작까지 쭉 따라가면서 읽었던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소설가입니다. 아마도 기리노 나소를 본인을 어느 정도 네. 근데 이 소설가고 여성이고 나이는 40대 후반 정도 한 후반 정도로 설정되어 있고 근데 이분이 어떤 소설을 주로 쓰냐 하면 뭐 범죄 뭐 살인 뭐 성의 묘사 뭐 강간 뭐 이런 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이렇게 나쁜 사람들 다크한 소설 그러니까 센 소설이죠. 센 소설 센 소설을 쓰고 YG가 좋아하는 뭐 피 많이 나는 뭐 그러니까 폭력적인 것들이 재현이 많이 되는 그런 그렇죠. 소설들. 그리고 나쁜 놈들 되게 많이 나오는 하여튼 그런 소설을 많이 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뭐 장르 소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작품들을 써서 나름 유명한 그러니까 뭐 길 가다가 사람들이 얼굴을 알아볼 정도는 알아보기도 아니지만 하는 알아보는 사람도 가끔 때로 있고 알아보는 사람도 가끔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름만 대면은 일본에 그런 작가가 있죠라는 소리를 듣는 정도의 지명도가 있는 그런데 뭐 생활은 되게 소박해서 아마 길고양이 길고양이 한 마리를 이렇게 이렇게 걷어가지고 기르면서 뭐 글 쓰면서 하는 소박한 생활을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약간 정체불명의 기관 국가기관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 국가기관이 소환장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모월 모일 모시까지 여기로 와라. 그래서 그 집 나간 고향에도 지금 안 들어와서 좀 걱정도 되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도 많은 상황인데 내가 여기를 꼭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미 그게 이제 두 번째 이 공문이었고 그다음에 뭐 호기심도 생기고 약간의 그런 만약에 내가 가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일단은 가죠. 그 공문 소환장 비슷한 거를 보낸 국가기관의 이름이 총무성 문화문예 윤리 향상위원회 이런 이름으로 흔히 이제 문윤이라고. 뭐 우리나라 간행물 그렇죠,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간행물 윤리위원회가 우리나라 지금은 없어졌지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간윤이라고 많이 줄여서 불렀는데 그거랑 비슷하죠. 이제 문윤. 또 그 단어를 봤을 때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고 판타지하잖아요. 여기서 가는 순간부터 굉장히 판타지한 상황이 막 벌어지는데 근데 이 단어가 그쵸 간행물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었으니까 아주 낯설거나 뭐 이렇진 않네요. 그러니까 저는 문윤 딱 보니까 이제 간윤이 집행력만 가지면 이거랑 비슷한 생각이 되게 뭐 설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허름한 외딴 해안에 있는 허름한 요양소로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요양소 건물이었던. 예전에 요양소 뭐 건물이었던. 끌려갔다기보다는 뭐 하여튼 숙박도 준비를 해와라. 이게 무슨 한두 시간 이야기 듣고 보내는 건 아니다. 좀 오래 걸린다. 이런 메시지를 보고 갈까 말까 하다가 뭐 스마트폰이랑 뭐 이렇게 몇 개 짐 챙겨가지고는 그 지하철 타고 한참 JR선 타고 한참 먼 곳까지 이제 딱 갔더니 거기에서 너 왔니? 이러면서 이제 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는 사이에 덜컥 어딘가에 이제 끌려간 셈이 그러니까 된 사실 거죠. 저도 그런 게 오면 갈 것 같아요. 막 먼저 물어보겠지. 뭐 박평한테 연락해가지고 박평 군데 이런 데가 있다는 거 알아?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는 뭐 또 아무개는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도 갔다 왔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긴 가야겠지. 그러면은 뭐 며칠 쉬다 오세요.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일단 국가기관으로부터 음. 소환장이 날라온다는 것 자체가 안 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소환장 제가 몇 번 받아봤잖아요. 검찰 소환장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쫄려요. 음. 이게 막 겉으로는 되게 호기롭게 막 하는데 막상 이렇게 알지 그 마음. 그 JYP도 몇 번 받아봤잖아요. JYP는 뭐 주로 소송을 걸겠다거나 네. 소장 같은 거 많이 받아봤죠. 소장을 받아봤지. 형사 고발된 적은 없군요. 형사 고발된 적은 없죠. 민사로 이렇게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뭐 언론중재위원회 같은데 회부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일을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형사 고발도 당한 적이 있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전화해서 협박하고 이런 거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가 오면 쫄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마스가 주인공 여성 작가의 이름이 마스인데 이 마스도 끌려가는데 이제 가자마자 약간 좀 자신의 자유가 구속되는 그런 폭압적인 분위기에 딱 노출이 되면서 그 요양소라고 이제 쓰고 사실은 이제 수용소라고 읽어야 되는 곳에 소장 같은 사람이 막 훈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훈계를 하냐면 당신이 작품에서 뭐 강간이라든가 소아성애 같은 장면들을 묘사하지 않았느냐. 그런 묘사를 보고서 일부 독자들이 강간이나 소아성애를 조장해 왔다고 당신을 고발해 왔다. 그래서 우리 문윤에서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마스라고 하는 작가는 좋은 작품을 습작하면서 정신을 개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곳으로 모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원래는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내주는 그 과제를 습작을 하면서 정신을 개조해서 앞으로 이제 나갈 때쯤 되면은 이런 작품보다는 훨씬 더 당신의 재주를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밝게 만드는 데 쓸 수 있는데 동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성깔 좀 있는 작가니까 무슨 X 소리냐 하면서 이제 막 이제 목소리를 높이죠. 자, 지금 그 성깔 있는 작가라는 거는 이분이 성깔이 있는 작가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작가들은 다 원래 성깔이 있다는 뜻입니까? 이분이 작중 인물. 작중 인물이. 저 작가 일반을 폄훼하거나 작가 일반을 되게 뭔가 대상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이제 사실 큰 줄기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용소 같은 곳에서 감금 아닌 감금이 되어서 뭔가를 쓰는. 그래서 쓰기도 써요. 써요. 예, 엄마의 카레라고 네, 하는. 그 엄마의 칼을 쓰는 과정 너무 정말 눈물이 엄마의 날 칼에 것 같아. 작품 좋던데? 뜻밖의 작품이 좋아. 작품이 좋아. 잘 써 또 그런 거. 따뜻한 것도 잘 써. 따뜻한 거. 보여주겠어. 그래서 너무 감동스러워. 칭찬도 받고 뭐 이거 칭찬도 좋네. 받고, 뭐 이거 이런 좋은데. 거를 쓰란 이거 말이야. 좋은데요, 이런. 마스 선생님. 이런 거 쓰시란 말이에요. 그런 강간, 소아성애, 그 야쿠자 이런 애들 등장시키는 그런 소설 쓰지 말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자자 비서 저기 차가운 콜라 한 잔 드려. 맞아.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거기에서 고분고분하게 잘 있으면 괜찮은데 아까 잠깐 YG가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이분이 이제 성깔 있는 분이라서 약간 저항을 좀 하죠. 이게 말이 되냐? 뭔 개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막 저항을 엄청 하다가 막 그 좀 몹쓸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저항을 했더니 갑자기 벌점이라는 감점. 거를 감점. 감점.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너는 3점 감점. 그러니까 3점이면 3주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점이 감점이 되면은 뭐가 되는데? 막 그랬더니 그럼 넌 3주 더 있어야 된다고. 점당 100원이 아니라 점당 7일씩 더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진짜 짜증나고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감정이입 안 됐어요? 저는 약간 감정이입 되던데. 저기 박 작가님은 감정이입이 안 되셨나 보죠? 난 작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거의 오징어 게임 볼 때 한창 그 영화 볼 때 저는 이 소설 봤거든요. 비슷하다. 네, 여러 상황들이 되게 비슷해요. 어. 거의 그 호수로 막 불리는 지점들도 음. 있고 뭔가 감점 당하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이제 그 시스템을 안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막 도태되라고 막 밥도 진짜 이상한 밥 주잖아요. 네. 배불리 먹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도 그 엄마의 카레를 쓰게 되는 거야. 혹시 이거 엄마의 카레를 쓰면은 좀 메뉴가 좋아지지 않을까,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리고 텁텁한 수돗물이 아니라 약간 시원한 그 냉수나 아니면 콜라 같은 걸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장 그로테스크한 설정은 일단 이 수용소 같은 곳에 몇 명의 작가들이 자기 말고도.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지 일단 그걸 잘 모른다. 하지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있긴 있다 여러 명. 그리고 밥 먹을 때 보면. 같이 밥 먹을 때も있고 서로 그리고 간에 대화 단절. 서로 말을 하면 안 되고 이 직원들이 뭘 물어봐도 말을 하면 안 되고 밥 먹을 때도 무슨 우리 코로나 칸막이처럼 이렇게 높은 칸막이를 쳐가지고는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밥도 시차를 두고 이렇게 따로따로 먹고 이게 이제 좀 황당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용된 사람들 사이에 그런 단절 그리고 지금 또 공존하고 있지만 내가 있었던 이 자리에 또 누군가가 와서 있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이곳에 소환된 이유가 사실 국가 기관이기는 하지만 국가 권력으로부터 소환된 게 아니라 사실은 독자의 고소고발 요구에 의해서 소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가장 다른 점이고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독자가 이 작가를 캔슬한 거구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 책 뒤에 붙어 있는 편집자 후기에 보면 이 기리노 아소가 이 책을 내고 나서 혹은 내기 전에 일본의 여러 매체랑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요약돼 가지고 실려 있는데 한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대요. 기리노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것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독자 가운데 일부가 전후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소설 속 등장인물의 입에서 나온 대사 하나만을 뚝 떼어내서 이건 남성 혐오네? 저건 여성 차별이 아닌가? 라면서 이제 작가와 작품을 공격하는 일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작가고 심지어는 같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독자들은 그 작품에 있는 어떤 대사를 해서 이거 여성 혐오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대사를 끄집어내서 이건 남성 혐오를 부추기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약간 기가 막혔다가 그런 모습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공격적으로 되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리노의 작품 가운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은 게 제가 유혹하는 YG에서 그 이야기했던 아웃이라고 하는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웃에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토막내는 설정이 그 책의 이제 메인 설정인데 살인을 긍정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 기리노 아소의 이제 가장 대표작이 그 여성 탐정을 등장시킨 시리즈인데 그 시리즈에는 이제 조직 폭력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의 야쿠자들이. 근데 그걸 보고서 반사회적 세력이 등장하는 소설은 문학상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기리노 아소가 데뷔작부터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야쿠자 같은 범죄 집단이 등장인물로 나오는 소설에 문학상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이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이제 기가 막혔고 사실은 그런 얼토당토 않은 비판들이 사회적으로 메아리가 없으면 자기가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그게 기사화가 되고 뭐 기리노 아소의 신작을 둘러싼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쟁들이 마치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공론장에서 토론돼야 될 내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작가들에게 압박을 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보고서 아 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마스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생각이 되는 것도 이런 본인의 경험들을 염두에 두면은 서로 공명하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그런 맥락들을 이제 대략 알고 이거를 읽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이제 궁금한 거는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이냐. 네. 이거 뒤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수습이 될 것이냐 이게 궁금한데. 저는 할리우드식 그 결말을 바랐거든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알면서도. 나도 약간 그런 계열. 기리노 아소는 한 번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준 적이 없어요. 항상 배반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자기 분신을 등장시켰는데 이번 이 결과 좀 충격적이었죠.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죠. 네. 예상과 좀 다른 어떻게 보면 뭐 예상대로 예상대로 일 수도 있고. 자, 오늘 책걸상 438회 펀딩 예고 방송 겸 기르노 나소의 일몰의 저편 특집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보너스 트랙이에요. 네, 보너스 방송입니다. 네. 뭐 보너스 방송이라고 해서 방송을 대충 할 수는 없죠. 대충 한 거 아닌데요. 지금 엄청 책도 지금 셋 다 읽고 오고. 어쨌든 이 소설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안에서 진짜 논쟁이 장난 아니에요. 이 작품 안에서 그 수용소 소장과 그거 그 기리노를 이제 약간 대변하는 듯한 그 마스의 막 논쟁 같은 거, 이제 주옥 같은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